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근데 이거 완전히 국제 호구가 돼가지고 지금 오죽하면 이게 미국의 민주당 계열의 좀 좌파 계열의 그 학자까지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참 이게 이쪽 저쪽에 잘못된 합의해가지고 온갖 게 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외교 천재라는 게 이렇습니까? 미국의 그 학자 중에 미국 싱크테크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 경제학자 베이커라는 데 미국의 그 싱크탱크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자가 이제 그 성향을 보니까 트럼프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재명을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미국이 그 3,500억 달러면 488조잖아. 488조를 미국이 그냥 갖다 바쳐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 안 주고 관세 25% 맞으면서 수출 기업을 이게 그 돈과 지원해 주는 게 더 낫다. 이런 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관세가 25인데 3,500억 달러 퍼주도 15로 줄잖아. 15로 줄면요. 관세가 안 돼, 10% 전락하는 거거든요. 여기 그 1년에 미국의 수출 감소액이 125억 달러. 1년에 12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3년을 보면요. 한 400억, 300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베이커 경제학자가 이재명이 한국 보고 이게 그냥 말라고 이게 3,500달러 퍼줄 돈도 없잖아. 돈도 없으면서 이게 그 약속을 해놨고 현찰 가져오라니까 이게 못 갖다 주고 지금 난리인데 그러면 이게 그 기업들이 관세 25% 받아도 손해보는 게 1년에 한 125억 달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게 그 125억 달러면 이게 3,500억 달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출 기업을 지원해 주라. 뭐 이런 데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도 저는 나쁘다고 안 봐요.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했지만 지금 가장 피해보는 게 현대차거든요. 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차. 왜 그러냐면 이게 철강이나 반도체는 또 개별 관세인데 차가 제일 문제예요. 차가. 미국에 그 수출한 품목 중에 현대차, 기아차 이게 거의 한 3분의 1입니다. 거의 한 30% 육박하거든요. 3분의 1. 그러면 이게 결국 현대차, 기아차 도와주려고 우리 국민이 모든 이게 달러를 탈탈 털어서 이게 갖다 주면 전 국민이 알거지가 되거든요. IMF 돈도 이게 갖다 줄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어차피 이게 뭐 불가능하면 찍혀가지고 이게 미국하고 어차피 이게 파탄이 나는 거다. 근데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국민이 탈탈 털어서 이게 지원해주면 자기들에게 또 월급 올려달라, 성과급 달라고 난리잖아요. 현대 기아차 수익이 주는 거죠. 근데 결국 우리 국민이 엄청난 이게 피해를 봐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를 도와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어차피 뭐 능력도 안 될 거 차라리 그냥 퍼주겠다고 약속해버린 이게 이재명이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사정 봐줄 게 없잖아요. 이재명이하고 뭐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처음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은 이게 뭐 앞뒤 재지도 않고 또 사기치려고 했는지 트럼프한테 그냥 우리 다 투자할게요. 3,500억 불 하고 또 나중에 1,500억 불 더 하고 에너지 사고 한 6,000억 불까지 약속을 하고 이런 게 바보짓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이재명이 바보짓을 한 거죠.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6,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야. 트럼프로서는 그냥 협상 카드로 한번 이게 질러봤는데 거기 덥석 이재명이가 바보처럼 물은 거예요. 무능하게.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진짜 외교를 잘한다면요. 어떻게 한다? 일단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과학적인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봐라. 일본이 이렇게 1조 3천 달러 우리 요거 있다. 우리나라 이런 사정이 어떻게 이게 더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위주로 이게 조금만 이게 투자하자. 우리 현실 여건이 이거밖에 안 된다. 1년에 200억 달러.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 500억 달러 정도 한번 이게 그 조선이나 이쪽으로 이게 투자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설득하고 하려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신뢰가 있는 이런 인물들이 많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게 인물들을 내세워서 처음부터 제대로 이게 규모에 맞게 봐라. EU,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얼마 안 내지 않냐. 27개 나라가 이렇게 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감당도 안 되는 걸 6천억 달러 낼게요. 이 무슨 이게 자해극입니까? 이걸 좌파들이 잘했다고 이재명이 하니까 와, 외교 천재 이재명이가 6천억 달러로 막았네. 이 좌파들이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지지율까지 조작해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돈 없다 배째를 하니까 미국에 가봤자 계속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좀 신뢰가 있는 사람들 이게 좋은 사람 많잖아. 한덕수, 부득이 조태용, 조현동 대사들 참 이게 우리 우파 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화는 하다못해 안 되면 이게 고든창 변호사라도 선임해야지. 고든창, 모스탄. 아니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든 뭐 이재명을 욕하든 나라에 도움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 나라에 도움되는 걸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고든창, 모스탄이라도 로비 창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든 좀 막아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부탁해야 되잖아. 뭐래서 이재명 너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게 트럼프 가령이 밑으로 기간다 했잖아. 그때 가령이 밑으로 기간다 해서 안 해서 옛날에 초안지에 한신 장군 한신이 과하지옥 가령이 사회로 기가는 수모를 겪고 어릴 때 사마천에 사기 놓잖아요. 이재명이가 자기 트럼프 가령이 밑으로도 기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기를 비판하든 안 하든 저 같으면요. 오히려 모스탄 대사 또는 초대해서 고든창 한번 우리가 우파 좌파 틀리지만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도와주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설득하게 우리 이거밖에 없으니 한 50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관세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달라는 것보다 더 주고 오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고. 트럼프 대통령이 놀랬을 거야. 달라는 것보다 더 주고 오는 놈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야. 진짜 부끄러운 합의를 하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이런 학자까지도 조롱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 말라기 3,500달러 줍니까? 1년에 125억 달러 주니까 차라리 수출기업 지원해주고 근데 합의를 파토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협상을 잘못했는가. 그런 게 원인이 뭐다? 그런 게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되는 한마디로 허심탄회하게 속내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성락이든 뭐 김정관이든 조현이든 가봤자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뭐 협상이 안 되니까 역대 최악의 우리한테는 굴욕적인 트럼프도 속으로 놀랐을 거야. 와, 한국이 6천억 달러? 이게 일본도 5천억 달러인데 한국이 이러면서 놀랐을 거라고. 물론 뭐 이재명 약속 지키려고 생각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심각한 합의를 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학자까지 경제학자 베이커까지도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관세를 맞으라. 이런 제안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관세 25 맞아도 큰 문제죠. 큰 문제야.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 안 맞으려고 또 6천억 달러 어떻게 퍼주느냐고. 그런 게 더 불가능해. 결국 이재명이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대로 협상하고 제대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충분히 저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 일본이 5천억 달러니까 그럼 이게 3분의 1 정도가 맞잖아. 경제 규모나 달러 보유고나 충분히 일본은 했잖아. 일본에 20안은 또 했잖아. 아베 총리 부인까지도 가서 아니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은데 일본이 흑자도 더 많이 버는데 거기에 1조 3천억 달러니까 우리는 거기 5,500억이니까 우리는 1,500억 하겠다. 이러면 충분히 합의가 되는 합의였는데 이재명이가 그 자존심 하나 세우려고 그냥 최악의 굴욕적인 6천억 달러 약속해버린 이런 게 국제 호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비판이 좌파 우파 불만하고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재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그 딜레마, 거의 뭐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게 두고두고 아마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릴 겁니다. 퍼주도 문제고, 또 이게 안 퍼주니까 약속 위반도 있지만 이게 또 25% 이것도 이게 문제고, 하여튼 그 일본 정도만 협상을 했어도 제가 이 정도는 욕 안 했을 거야. 일본 정도면 한 1,500불만 투자한다 해서도 이게 이 정도 욕은 안 했을 거라고. 근데 뭐 가진 건 없으면서 이게 그 덮어주고 오는 이게 저는 정말 무능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이걸 합의 잘했다고 하는 언론과 좌파들, 이게 더 문제야. 이 합의를 잘했다고 미국의 좌파학자도 잘못했다잖아. 3,500달러 말도 안 된다잖아. 차라리 그냥 관세 맞으라잖아. 근데 이걸 잘했다는 놈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제가 한번 토론하고 싶어요. 특히 전현희가 뭐 외교 천재를 했는데, 아니 진짜 이게 그 일본 20화가 가면 외교 천재네 5,500불에 막았으니 참 이게 그 한심한 이런 이제 그 합의를 하고 왔다. 하여튼 이거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조기에 가속화시킬 엄청난 이게 그 숙제가 이게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그 좌파 경제학자까지도 이재명의 합의를 지키지도 못할 또 이게 더 불리한 합의라고 이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이재명의 합의가 잘했다고 하는데, 잘했다고 하는 놈들에게 그 나중에 IMF 알거지 돼봐야 그러게 알 겁니다. 실제 이번에는 하여튼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최악의 이재명이가 무능한 합의를 해왔는데 이걸 이게 파탄내고 안 지키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국가적 신뢰가 떨어지면서 나라가 진짜 이게 그 무너지게 생긴 이런 이제 그 자의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